네, 여기서부터 개념 센 5단원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일단 첫 번째 개념부터 한번 봅시다. 먼저 방정식 그리고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방정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등식에 포함된 그 미지수, 문자 있잖아요. 그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이런 등식을 뭐라고 한다? 방정식이라고 한다. 됐나요? 그리고 이 방정식의 해는요, 그 식을 참이 되게 하는 그 문자의 값, 걔를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고요. 이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거를 뭐라 그래? 이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근데 우리 등식에서는 방정식 말고 또 뭐 있었어? 그렇지. 항등식 배웠었죠? 항등식은 말 그대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었어요. 그래서 항등식은 좌우변이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고, 방정식과 여기 있는 이 항등식을 통틀어서 등식이라고 한다.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1차 방정식 볼 건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1차 방정식은 뭐냐면 1차식은 0 꼴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얘는 앞으로 1차 방정식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은 2차식은 0꼴이면 뭐야? 얘는 2차 방정식, 3차식 은 0꼴이면 3차 방정식 이런 식으로 가겠죠.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어떤 뭐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말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의미냐? x만 문자로 취급한다는 소리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만약에 x에 대한 뭐라고 써야 돼? 2차 방정식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x에 대한 3차 방정식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렇게 쓰겠죠. 됐나요? 4차 방정식은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e는 0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얘네들은 각각 x에 대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본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꼭 알아놓으세요. 됐나요? 그리고 모모에 대한이라고 하면 우리 이거 앞단원에서도 배웠었어. 여기 이 모모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 문자로 취급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보통 3차 이상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3차식 이상 나올 때는 예를 들어 3차, 4차 쭉 가서 5차, 6차, 7차 뭐 등등 있겠지만 이런 애들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개념 체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개념 체크. x에 대한 1차 방정식인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얘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 맞죠? 다음에 또 얘는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은 얘도 전개해주면은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가 돼요. 그쵸? 그럼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이항시킨 다음에 판단해야죠. 그럼 이항시키면 얘랑 얘는 사라지고요. 넘겼을 때 플러스 2x 제곱이니까 그냥 플러스 x 제곱, 다음에 넘겼을 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1차 방정식인가요? 아니죠. 2차 방정식이라서 틀렸고요. 다음에 디귿은요. x제곱 플러스 2x는 우변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다 좌변으로 넘겼을 때 x제곱 사라지고요. 4x 플러스 3은 0. 어때?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맞고요. 다음 리을 보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그치? 얘는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완전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한다?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랑 방정식은 달라요. 이해됐나요? 방정식은 어떨 땐 참이고 어떨 땐 거짓이고, 근데 항등식은 어떤 문자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리을은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아니다. 따라서 답은 기업과 디귿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다음 이제 이런 방정식을 대체 어떻게 풀어서 그 해의 값을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x에 대한 방정식 ax는 b라는 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면 x 앞에 있는 개수인 a가
다시 쓸게요. x 앞에 있는 개수인 a가 절대 0이 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1차 방정식이 아니고 그냥 방정식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요. 여기서 a가 0일 수도 있는 거고 a가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중요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은 그냥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개수들이 모두 0일 수도 있는 거고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선생님이 1차 방정식으로 예시를 들으면요. 지금 위에처럼 ax는 b라고 있다고 쳐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얘가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방정식이라고만 되어 있었잖아요. 그치? a가 0이 아닌 경우와 a가 0인 경우 둘 다 생각을 해봐야 돼. 이해됐어요? 먼저 a가 0이 아니야. 그러면은 양변을 a로 나눠주면 x는 하는 식으로 바꿀 수 있죠. x는 a분의 b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를 딱 하나 구할 수 있고요. 한 개라고 적어놓을게. 다음에 만약에 a가 0이야. 근데 얘들아 봐봐. a가 0이게 되면 0 곱하기 x는 b가 되는 것까지 이해됐니? 근데 이렇게 바꿨을 때요. 만약에 얘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어. b가 만약에 0이에요. b가 0이면 0 곱하기 x는 0이니까 내가 x 자리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좌변과 우변이 0으로 똑같죠. 됐지? 그럼 여기 들어가는 이 모든 x 값이 전부 다 해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해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은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말은 해를 딱 하나로 정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라서 부정이라고 씁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 뜻을 꼭 기억하세요. 해를 딱 한 개로 정할 수가 없다여서 부정. 됐죠? 다음에 만약에 b가 0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0 곱하기 x는 b가 되고 여기서 b는 0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 x에다가 몇을 넣어도 0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 좌변은 항상 0인데 b는 0이 아니래요. 이해됐어? 그럼 이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얘는 해를 구할 능력이 없는 거니까 뭐라고 한다? 불능이라고 한다. 해를 구할 능력이 없다. 불능.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얘기한 말도 너네가 이렇게 좀 필기를 해놓으면 그렇게 좀 외우는데 기억에 오래 남지 않을까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정리해놓은 표 보세요. 방정식 ax는 b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가 0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a가 0이 아니에요. 그럼 해는 오직 하나로 x는 a분의 b 이렇게 딱 하나의 해로 구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a가 0이에요. 그럼 또 b가 0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만약에 b가 0이면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하나로 정할 수 없어. 부정. 만약에 b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만족하는 해가 없기 때문에 해를 구할 능력이 없어. 불능. 이해됐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개념 체크 문제 봅시다. 일단 1번 먼저 보시면은요. 1번에서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했으니까 해를 구해줘야지. 마이너스 3x 전개하실게요. 플러스 6x 마이너스 4는 5x 마이너스 1. 그럼 좌변식 정리하면 3x, 얘는 마이너스 7, 우변은 5x 마이너스 1, 넘기면 마이너스 2x, 넘기면 6.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오직 하나의 해를 갖고요. 2번 봅시다. 얘는 양변에다가 몇을 곱해주는 게 편해요? 4를 곱해줍시다. 양변에 4를 곱해주게 되면 얘는 4 마이너스 일단 괄호 써서 이렇게 써볼게. 4 곱하면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됐어요? 그럼 얘는 전개 하게 되면은 4 마이너스 10 플러스 6x는 3x 마이너스 6이고요. 또 x는 1로 넘겨주면 3x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넘기면 그렇지. 얘는 다 사라져서 그냥 0이에요. 됐나요? 그럼 3x는 0을 만족하는 값은 뭐예요? 따라서 x는 0, 딱 한 개. 이해됐죠? 네.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보면은요. 얘도 양변에 2를 곱해주자. 잠깐만요. 얘는 한번 전개한 다음에
뭐를 곱해줄지 생각해볼게. 2분의 7x 마이너스 4는 x 플러스 2분의 5x 마이너스 얘는 약분해서 4가 되겠죠? 그럼 양변에 2를 곱해주게 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얘는 7x 마이너스 8은 2x 플러스 5x 마이너스 8. 그럼 x끼리 더하면 7x니까 이거 다 사라지네. 얘도 다 사라져요. 그럼 좌변과 우변이 모두 0인 거잖아. 이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0 곱하기 x는 0 이런 꼴로 볼 수 있어요. 이해됐어? 왜냐면 얘는 7x고 얘도 더하면 7x잖아요. 넘기면 7 빼기 7에 x다 해서 얘는 0 곱하기 x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는 얘 마이너스 8 넘기면 0이니까 이런 걸로. 됐어요? 그럼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하고 애초에 식을 정리했을 때요. 좌변과 우변이 7x 마이너스 8로 똑같이 생겼거든. 그럼 얘는 무슨 식? 항등식. 항등식이니까 해가 어때요?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래서 얘는 그냥 답으로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 보면은요. 지금 얘도 전개했을 때 7x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11x 플러스 1이야. 그럼 11x 마이너스 2는 11x 플러스 1이니까요. 얘는 이렇게 넘겨주면 얘는 0x 아니면 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상수 넘겨주면은 얘는 3이 돼요. 그럼 봐봐. 0 곱하기 x를 냈더니 0이 아닌 숫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만족하는 해가 없기 때문에 해가 없다. 또는 불능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아까 거는 해가 무수히 많다니까 부정.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네. 다음에 개념 체크 2번 보세요. 지금 x에 대한 이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했는데 봐봐. 문제에서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냥 방정식이라고 했어.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케이스를 분류해서 풀어볼게요. 일단 a 플러스 1이 만약 0이야. 그 말은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0 곱하기 x고 우변은요. 얘 제곱하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겠네. 그럼 x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0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해가 무수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그렇지. 해를 딱 하나로 정할 수 없어요. 부정. 맞나요?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a 플러스 1이 만약에 0이 아니에요. 그 말은 a가 뭐가 아니라는 소리야? a가 그렇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소리고요. 그러면은 a 플러스 1 x는 a제곱 마이너스 1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 우변을요. 인수분해 해보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이 되는 것까지 알겠니? 근데 얘들아 봐봐. 이 a 플러스 1이라는 식 자체가 0이 아니면 양변에 똑같은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있으니까 이걸로 나누어줘도 괜찮지 않아요? 됐나요? 그러면은 얘로 나누어준다고 하면은 x는 a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쵸? 그럼 이게 이렇게 해가 딱 하나가 나온 거야. a 값을 모르니까 값은 정확히 구할 수 없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냥 답이 이게 되는 거다. 이해됐나요? 네. 다음에 대표 유형 32번 한번 같이 볼게요. 32번에서요. 지금 x에 대한 방정식 얘를요. 해가 무수히 많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m, 해가 없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n이라고 할게요. 됐나요?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봐봐. a제곱 마이너스 4의 x는 얘 a 넘기면 2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봐봐. 선생님 여기를 살짝 변형해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a-2가 되잖아요. 맞죠? 그럼 봐봐.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도 0이 되면 되고 뒤에 있는 개수도 0이 되면 돼. 그럼 만족하는 a의 값은 뭘까? 봐봐. 이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려면 a제곱은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요. 근데 뒤에 있는 부분도 동시에 0이 돼야 되니까 a는 몇이에요? 그렇지. a는 그냥 2로 되겠다.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이때 그 a의 값을 뭐라고 한다고? m이라고 한대. 이해됐어? 얘가 0 곱하기 x는 0의 꼴로 만든 그 a의 값을 m이라고 할 거니까 m은 뭐예요? m은 2가 되겠지. 이해됐어? 다음에 또 해가 없으려면 어떤 모양이어야 돼?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뭐 다른 숫자가 이렇게 있어야겠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해가 없으려면 얘 앞에는 0으로 만들되 뒤에 있는 수는 0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아까 앞에 있는 수를 0으로 만드는 a 값은 이렇게 풀마 2 두 가지 나왔었죠. 근데 플러스 2를 넣으면은 양쪽 다는 0을 만족하게 하는 애였으니까 마이너스 2면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은요 앞에 있는 이 식은 0이 되게 하지만 뒤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2 넣어봐. 마이너스 4 마이너스니까 그냥 플러스 4가 되겠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a의 값은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를 뭐라고 한다? n이라고 한다. 그럼 따라서 n-n은요 2 마이너스 2니까 답은 4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다음에 유제 32-1번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요 x에 대한 방정식 얘 해가 무수히 많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일단 봐봐. 선생님이 싹 다 좌변으로 항을 다 넘겨볼게. 됐나요? a제곱 마이너스 1에 x가 될 거고요. 그리고 상수항은 여기 오른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럼 a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어떤 모양이어야 돼? 0 곱하기 x는 0꼴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 이해됐어? 그래야지 항등식이니까 이 x에 뭐를 넣어도 다 성립하게 되겠죠. 됐나요? 그럼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려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얘 오른쪽에 있는 식도 0이 되려면 a는 뭐가 된다? 무조건 1이 돼야 된다. 맞죠? 다음에 32-2번 보세요. x에 대한 방정식 지금 얘가 해가 없도록 해야 된대요. 해가 없으려면은요. x 앞에 있는 개수는 0이면서 여기 우변에 있는 애는 0이 아닌 뭐 다른 숫자가 와야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얘 일단 풀어주면 4kx 마이너스 4k는 x 플러스 2인 거잖아. x는 좌변, 상수는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그럼 4k 마이너스 1의 x는 넘기면 4k 플러스 2가 되겠네. 맞니? 그럼 여기서 얘가 해가 없으려면은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는 0으로 만들면서 뒤에는 0이 안 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 얘를 0으로 만드는 k 값은 4분의 1이에요. 근데 4분의 1 여기다 넣어봐봐. 0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만족시키는 k는 뭐다? 그렇지. 4분의 1이 된다. 이해됐어요? 다음에 여기 특강 42 여기 볼게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래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절대값에 대해서 3학년 때 배운 적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절대값 마이너스 2가 있어.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수가 음수일 경우 밖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플러스 2로 무조건 양수 또는 0으로 나오는 애를 절대값이라고 했었어. 됐나요? 그럼 봐봐. 이 안에 있는 식이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됐죠? 다음에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얘는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마이너스를 세로 달고 나와. 이해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x-1은 5라는 식이 있어요. 그럼 봐봐. 이 안에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 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절대값 a가 2라고 하면 이 만족하는 a의 값은요.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얘도 똑같이 x-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요. x-1이 뭐 플러스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으니까 얘를 그냥 간단하게 풀마 5 정도로 쓸게요. 됐나요? 그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열로 넘겨주면 뭐가 돼요?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럼 계산했을 때 얘는 6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x-1 절대값은 절대값 2x라는 이런 식이 있어.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양쪽 다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우선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얘네 둘 다 안에 x에 대한 식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양쪽 다 절대값을 벗길 건데 양쪽 다 벗겼을 때 나는 x-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 x-1은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2x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왜? 방금 전에 위에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일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얘가 플러스 2x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2x일 수도 있겠지. 얘가 나오게 되면 플러스 2x 또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올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양쪽 다 절대값이 있는 식일 경우 그냥 한쪽을 기준으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x다 라고 이렇게 써줘도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겠네. x-1은 2x일 때, x-1은 마이너스 2x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보면은요. 얘는 넘기면 마이너스 x는 1이니까요. 따라서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또 얘는 이렇게 넘겨서 보면은 3x는 1이니까 x는 3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한편 절대값 fx는 a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식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어떤 상수랑 같다라고 나와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여기 밑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와 있을 때는 fx,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쓸 거고요. 또 양쪽 식에 모두 다 절대값이 되어 있어. 그럼 한쪽을 기준으로, 얘는 지금 뭐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 fx를 기준으로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gx다 라는 식으로 쓴 것뿐이야.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얘들아, 문제에서 만약에 절대값, 여기 개념 체크 문제 있으니까요. 개념 체크로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절대값이 포함된 이런 방정식의 경우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선생님 팁을 좀 알려줄게요. 여기 개념 체크 문제 한번 보세요. 여기 1번 보면은요. 지금 절대값 x-2는 5다라고 나와 있지. 그럼 이런 경우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기준으로 뭐라고 하라고요? 그렇지. x-2가 플러스 5인지 마이너스 5인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거야. 플마 5. 이해됐나요? 그렇게 되면은요. 얘는 x값이 2 플마 5니까요. x는 7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나요? 또 이 문제를 풀 때 나중에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풀 거냐면 봐봐. 이 절대값 x-2를 0으로 만든 x값이 뭐야? 이 안에 있는 식을 0으로 만든 x값은 2죠?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이 수직선을 만들었을 때요.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2를 먼저 써. 됐나요? 앞으로 이 식 안에 있는 식을요. 내가 0으로 만든 x값을 기준으로 얘보다 작을 때, 얘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거야. 됐니? 그럼 봐봐. 항상 이 작은 쪽에는요. 그냥 등호를 안 쓰고 x가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쓸 거고요. 이 큰 쪽 부분은요. x가 2보다 클 때긴 클 때인데 분명히 숫자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x값이 2일 때, x값이 2보다 작을 때, x값이 2보다 클 때. 근데 봐봐. 얘랑 같을 때는요. 만약에 x가 2여봐. 그럼 안에 있는 식은 0이니까 그냥 절대값 벗고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음수만 아니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2일 때는 이 x가 2보다 클 때랑 똑같이 안에 있는 식을 그대로 뽑아주기 때문에요. 이 x가 2일 때는 앞으로 이렇게 케이스를 세 가지로 분류하지 않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x쪽으로 입을 벌렸을 때 있죠. x쪽으로 입을 벌렸을 때는 등호도 같이 붙여서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선생님이 지금 이 방법으로 지금 1번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x-2는 5를 만족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x는 얘 넘겼을 때 7이니까 어때? 이 범위를 만족하나요? 네,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를 만족하는 해가 나오겠죠.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x가 2보다 작을 때 볼 거야. 그럴 때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음수니까요. x-2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절대값 벗고 나올 때 애초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어야 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써야 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5라고 썼어야지. 그럼 이거 풀어주면 마이너스 x는 넘기면 3이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어때? 이 x는 2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만족하는 해가 나왔나요? 맞죠? 그래서 해는 7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이해됐어요?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문제도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수 있겠죠? x-4는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 괄호 꼭 해줘야 돼.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처럼 지금 이 2번 문제에서 절대값이 씌워진 이 식은요. x-4잖아. 그치? 그러니까 x-4를 0으로 만드는 식은 뭐예요? 4죠. 그러니까 이 4를 기준으로 4보다 작을 때,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부류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4보다 작을 때가 첫 번째, 두 번째는요.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해됐어요?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첫 번째, x가 4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이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은 식이 간단하니까 알기 쉽지만 나중에 범위가 막 3개, 4개 이렇게 나올 때는 좀 헷갈리거든요. 그럴 때는 이 4보다 작은 값 아무거나 대입해봐. 내가 뭐 여기다가 0 이런 거 넣었어. x가 0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얘는 0 빼기 4니까 마이너스 4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x 플러스 2라고 나오게 되겠네. 그럼 만족하는 x값 구하시면은요.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따라서 x는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지금 이 범위를 만족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다음에 범위를 만족하는지 내가 왜 확인을 하라 그러냐면 나중에 범위를 만족하지 않는 해가 나올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범위를 만족해야 만족하는 해인 거야. 이해됐어?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이 범위를 만족해야만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저 절대값 안에 있는 x-4가 양수니까 또는 0이니까 그대로 나오고요. 는 x 플러스 2니까 이거 풀어주면 x 사라져서 마이너스 4는 2가 돼. 이건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이해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다.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봐봐. 이 경우는 이 2번 방정식의 해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냥 두 번째 케이스 때는 해가 없는 걸 뿐이니까요. x는 1이다. 이렇게만 답을 적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다음에 자리 없으니까 한번 지우고 3번 같이 볼게요. 3번 보면은요. 3번에서는요. 지금 절대값이 씌워진 식이 두 부분이 나왔죠? x 플러스 1, x.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수직선 그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얘를 0으로 만든 x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얘를 0으로 만든 x값은 0이야. 그럼 얘들아 봐봐. 마이너스 1 한번, 0 한번 이렇게 찍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분이 세 부분으로 나뉘지. 됐어?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고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인데 등호는 어디다 붙여줘? 그렇지. x쪽으로 입을 벌렸을 때만 등호를 붙여주라고. 됐어요? 다음 이때는 x가 0보다 클 텐데 x쪽으로 입을 벌렸으니까 등호를 붙여요. 됐어요? 그럼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개의 케이스로 이 문제를 풀어볼 거야. 첫 번째 케이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대. 그럼 x 자리에다가 뭐 마이너스 2 이런 거 넣어봐. 음수죠. 마이너스 달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는 2잖아. 그럼 마이너스 2x는 넘기면 3이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 어때? 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만족하나요? 네, 맞아요.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예요. 그럼 뭐 마이너스 0.5 같은 거 넣어봐. 그럼 얘는 양수, 얘는 음수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나와는 2. 그럼 이거 사라져서 1은 2가 되는데 이건 맞아 틀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가 있어 없어? 없어. 해가 없다. 됐죠? 다음 세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양수니까 그치 x 플러스 1, x는 2. 그럼 2x는 넘기면 1이 되니까 x는 2분의 1이에요. 어때? 0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맞아요. 그럼 따라서 이 3번식의 답은 뭐예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이에요. 또는 컴마 아니에요. 또는 x는 2분의 1. 이해됐나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 x는 2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되겠다. 다음 4번 보세요. 4번식 똑같이. 얘도 수직선 그어서 절대값이 지금 두 부분에 나누어져 있어요. x가 0일 때, x가 1일 때로 나눠야 되니까 0, 1 이렇게 적어두고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이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x가 0보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다음 세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x 쪽으로 입을 벌렸을 때 등호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은 봐봐, x가 0보다 작을 때는 뭐 마이너스 1 이런 거 넣어봐.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달고 마이너스 3x 넘기면 플러스 3x니까 2x는 마1,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 범위를 만족하고요. 또 이 사이에 있는 거 0.5 같은 거 넣어보세요. 그럼 첫 번째 식은 음수, 0.5 넣으면 얘는 양수. 됐어? 음수 양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양수. 이렇게. 그럼 넘겼을 때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4분의 1이야. 됐어요? 그럼 주어진 범위를 만족하네요. 또 x가 1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x가 2 이런 거 넣어보세요. 양수니까 x-1은 3x야.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2x는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어때? 3번은 봐봐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주어진 범위를 만족할까요? 주어진 범위를 만족하지 않아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얘는 1 이상이라는 이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만족시키는 해는 뭐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4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이해됐어요? 네. 지금 밑에 풀이 보면 얘는 다르게 풀어놨잖아. 얘는 어떻게 풀었어요? 그냥 x-1 얘는 얘 하나를 고정시키고 양쪽 다 절대값 있을 때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3x 이렇게 썼잖아요. 맞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푸는 게 얘는 조금 더 간단할 수도 있겠지. 바로 케이스가 두 가지로밖에 안 나오잖아. x-1이 3x일 때, 두 번째는 x-1이 마이너스 3x일 때. 그럼 이렇게 푸는 게 여기선 조금 더 쉽겠다. 이해됐어요? 그럼 선생님이 말한 이런 풀이는 언제 좀 더 자주 이용될까? 그렇지. 이렇게 봐봐. 양쪽 다 뭐 괄호가 이렇게 있는데 는 상수야. 이런 경우는 케이스를 분류해주지 않으면 풀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케이스 분류해서 풀고요. 1번이랑 4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1, 2, 4번. 얘네들은 방금처럼 그냥 x-2는 풀마 5 이런 식으로 놓고 푸는 게 조금 더 간단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네.